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잉글랜드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뉴잉글랜드는 리그 유일 4연패를 당했습니다. 3골 10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도 동반됐습니다. 전반에는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후반전 멀티 실점을 얻어맞고 있습니다. 연패를 당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뉴잉글랜드가 마냥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은 아닙니다. 볼을 소유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려 속공지공을 적절하게 섞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다만 마무리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해 무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스, 롬니, 캐슬러, 리마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은 실수나 세트피스 상황을 통해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도 실점이 많아도 뉴잉글랜드보단 훨씬 더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번 경기도 실점을 여러 차례 허용할 것입니다. 제 몫을 다해주는 길이 있지만 브리오니와 샹칼레이의 경기력은 아쉽습니다.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합격점이지만 많은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겠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카고는 3경기 무승을 끊었습니다. 몬트리올의 연거푸 실점을 허용했지만 후반전 뒷심 발휘를 통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직 시즌이어서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후반 막바지 득점만 벌써 4차례입니다. 언제든지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갖췄습니다. 속공과 지공을 적절히 혼합해 상대를 공략합니다. 특히 센터백에서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는 시카고의 주요 공격 패턴입니다. 측면 구티에레즈가 샤키리는 이를 받아 상대를 흔들고 타격하는 데 능합니다. 수비가 허술한 뉴잉글랜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득점을 터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치초스, 살키스트, 아리고니로 이어지는 수비진은 뒤로 빠져 침투해 들어오는 상대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점 상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뉴잉글랜드나 시카고 두 팀 모두 수비에 약점을 노출한 상황입니다. 실점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방전 끝에 후반 뒷심이 강한 시카고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카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뉴욕과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특성을 생각하면 기동성을 가진 뉴욕 레드불스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4-3-3을 원정에서도 고집하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500등 제법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뉴욕 레드불스의 공세가 난사로 이어지거나 기동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정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공격은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수아레즈 등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서 이 상황에서도 크게 득점력에서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메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은 아쉽기는 한데 캄파냐가 지난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폼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언더 상황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단순하게 4-3-3 양상을 고집하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원정에서는 300등 상당히 보수적인 스타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올라와 주어야 할 만한 뉴욕 레드불스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인터 마이애미도 선수들의 기량에 꽤 크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샬럿과 콜럼버스의 경기입니다. 샬럿은 뉴욕시티를 잡으며 출발은 좋았습니다. 다만 밴쿠버, 토론토, 내슈빌까지 한 체급 이 팀을 상대로 선전했지만 패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 감독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지역 방어를 통해 상대 공격을 막는 운영 방침을 사용합니다. 상대가 지공으로 운영하면 1, 2선 선수들이 적당한 압박을 가해 역습으로 이어지는 운영 방침을 사용 중입니다.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 몸집이 큰 팀들을 상대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득점력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맞대결 상대 콜럼버스 또한 리그 내 강팀 중 하나입니다. 운영 방침상 변화는 없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타바레스, 바르가스, 아게망 등이 골을 넣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콜럼버스는 지난 시즌 말미의 성적과 합쳐 8경기 무패 행진 중입니다. 올 시즌에도 강력한 1위 후보 중 한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선 전방 압박으로 샬럿 수비진을 공략하는 운영 방침을 내세울 것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집어넣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에르난데스, 로우, 로시로 이어지는 공격진이라면 샬럿 수비진을 제압하고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콜럼버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득점력이 괜찮지만 샬럿이 작정하고 수비 지향적으로 나올 경우 애를 먹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콜럼버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시내티와 뉴욕시티의 경기입니다. 신시내티는 2승 2무를 기록 중이고 뉴욕시티는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신시내티는 뉴잉글랜드를 만나 1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으나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며 승점 3점 획득과 함께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뉴욕시티는 토론토를 만나 2대1 승리를 거두며 3연패 탈출과 함께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결과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상대를 앞섰습니다. 신시내티는 칸이 결장하고 뉴욕시티는 파크스 모랄레즈 탈레스가 결장하며 두 팀 모두 100% 전력으로 뛸 수 없습니다. 풀전력이 아닌 상황 속에서 치르는 신시내티 원정 경기는 뉴욕시티로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누수가 큰 쪽도 뉴욕시티이며 표본은 적지만 올 시즌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도 신시내티가 앞섭니다.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성공하겠지만 끝내 승리는 홈팀 신시내티에 먹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올랜도 시티와 오스틴의 경기입니다. 올랜도 시티는 지난 시즌과 달리 스타트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포함 무려 5경기 무승에 사슬에 묶였습니다. 체급이 비슷하거나 큰 팀을 상대로 대패를 허용하거나 후반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페라 감독은 무게 중심을 낮춰 상대 공격에 대응합니다. 빠른 역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지공에 기반한 운영 방침을 사용 중입니다. 측면 중앙을 가리지 않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을 적절하게 공략하는 편입니다. 4경기 중 유일하게 골을 넣은 맥가이어는 상대 수비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상대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 오스틴도 수비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득점을 터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랜도는 상대가 자신의 진영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스틴은 3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상대 올랜도보단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홈에선 5골을 터뜨려 상대에게 어느 정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프 감독도 무게 중심을 낮춰 수비 지향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다만 올랜도에 비해 다이렉트 패스의 비율이 확연히 많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 득점을 못해서 그렇지 공격진 루비오, 갤러거도 골맛을 보고 카칸테 헤지스 비로처럼 수비수도 득점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득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만큼 올랜도의 골문도 두드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올랜도의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정에서 기대치가 낮지만 상대팀의 대응에 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오스틴입니다. 올랜도가 보다 우세 전력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수비가 견고하지 않아 오스틴의 실점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토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토론토 FC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애틀랜타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토론토 FC는 뉴욕시티를 만나 2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마감됐고 시즌 첫 패를 떠안았습니다. 결과뿐 아니라 내용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타는 올랜도를 만나 2대0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점유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토론토 FC는 디오만데가 결장하며 100% 전력으로 뛸 수 없습니다. 홈 이점을 갖는 쪽은 토론토 FC지만 전력상 애틀랜타가 결코 뒤지는 팀이 아니기에 풀전력으로 뛸 수 없는 토론토 FC가 부담을 더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토 FC의 경우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아쉬웠고 애틀랜타는 연승을 달리며 2경기 연속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첩전 승부가 유력해 보이긴 하나 2연승 기간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한 애틀랜타가 토론토 FC를 꺾고 3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애틀랜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밴쿠버와 솔트레이크의 경기입니다. 밴쿠버는 선수비 후 역습의 효율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 오픈플레이에서의 실점 기대 수치는 리그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픽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성향은 아니라서 공수 모두 괜찮습니다. 솔트레이크가 상당히 올라오는 지공 특성이 강해 이를 이용해볼 수 있는 전력은 될 것입니다. 물론 결정력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 솔트레이크가 지공을 상당히 빠르게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아주 속력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수비 복귀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공격에서는 제법 기복이 없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수비에서는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 최종적으로는 실점률이 높지는 않은 편인데 기대 실점이 높은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편은 아닙니다. 밴쿠버가 상성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비 후 역습의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솔트레이크가 마침 올라와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력에서 밴쿠버가 상당히 아쉽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대 시점을 줄이는 것과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모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밴쿠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캔자스시티와 LA 갤럭시의 경기입니다. 캔자스시티는 지공의 흐름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너무 느린 전개 속도로 인해서 캔자스시티가 상대의 수비적인 틈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는 어려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느린 전개 속도가 생각보다 무승부 비중이 높고 이기는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LA 갤럭시도 지공 성향을 꽤 짙게 띄는 팀입니다.
다만 캔자스 시티보다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속공 상황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인데 캔자스 시티의 공세는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이미 지공 성향의 인터 마이애미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지공 성향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팀이 모두 지공 성향을 보이는 편인데 골을 기록하는 능력에서는 LA 갤럭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속공 상황에서 약한 LA 갤럭시의 흠도 상대가 지공 성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큰 흠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LA 갤럭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인트루이스와 DC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에도 다득점 다실점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는 지난 시즌 초반의 파죽지세 시절과는 거리가 멀지만 강한 기동력과 압박 능력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로웬이 이탈했다는 점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유리함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C도 홈만큼 극단적으로 전방에 힘을 주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방에서의 힘을 과시하는 유형입니다. 결국 DC도 수비라는 면모에서는 세인트루이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이렉트하게 가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가는 것만으로도 전방에서 타겟터 역할을 하는 벤테케의 힘을 믿어볼 수 있다는 점은 DC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박 대 압박 싸움에서는 보통 에너지 레벨 유지가 쉬운 홈팀이 유리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수비는 늘 불안한 편이기도 하고 공격에서도 전개를 담당하는 로웬이 이탈하는 등 변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콜로라도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콜로라도는 중앙에서의 전개를 필두로 천천히 전개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수비벽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만큼 공격력이 확실한 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 시즌에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장점이 없는 팀이라고 보아도 무방했던 팀이었지만 현재는 적어도 수비 상황에서의 장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휴스턴도 초반 화력은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에레라가 없어서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아도 빌드업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잦은 모습입니다. 주전 공격수들 중 누가 나와도 영향력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지 않는 것으로 안정감을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팀이 초반 화력에서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수비 상황에서는 상당히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팀이 모두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선호하는데 전개에서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LAFC와 내슈빌의 경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올 시즌의 장점을 공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벨라의 은퇴로 인해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골이 잘 터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상태입니다. 공수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오히려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시퀀스에서는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슈빌은 득점력에서는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무크타르의 활약상에 따라서 기복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가 틈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비와 역습이라는 측면에서는 내슈빌도 어느 정도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늘 수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올 시즌 장점이 공격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고 수비에서도 틈을 보이는 상황이 잦은 모습입니다. 내슈빌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수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내슈빌도 꽤 약점이 뚜렷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내슈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포틀랜드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는 선수비 후역습의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측면으로 공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측면 자원들이 상대의 수비진을 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차고 넘친다는 평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낮은 라인을 구축하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공간을 차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지만 올 시즌 필라델피아의 수비는 기복이 매우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원정만 나가면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홈에서는 파추카에게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등 어느 정도 수비가 강했던 시기에 편린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정에서는 지난 경기 2대2 무승부나 파추카에게 6골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원정에서 리그에서도 기대 시점이 2골이 넘습니다. 그나마 가지다그 같은 공격적인 유닛의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다는 평입니다. 일단 측면으로 공이 가는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를 헤집어 놓을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고 결정적으로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폼이 너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포틀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산호세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산호세는 수비가 너무 쉽게 뚫려버리는 상태입니다. 기대 실점이 낮은 상황에서도 슈팅을 내주면 이 슈팅이 너무 쉽게 골로 이어지는 양상이 짙습니다. 문제는 산호세가 늘 공격에서의 속력이 낮은 편이라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퍼포먼스에서도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시애틀도 전력의 누수로 인해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다만 루스낙이 돌아오면 이 선에서의 공격 물꼬를 트는 것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수비진의 이탈도 상당히 심한 편이기는 한데 시애틀은 감독의 수비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핵심 멤버들이 다수 이탈한 상황에서도 수비력을 유지하는 퍼포먼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온 전력입니다. 시애틀이 여전히 공격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수비는 전술적인 역량으로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산호세가 불필요하게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잦아서 루스낙의 복귀가 있다면 시애틀이 이 틈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시애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